예, 6월 2일 일요일 주말 방송 두 번째 시간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 얘기를 좀 드리기로 했죠. 자, 날씨도 참 좋은데 저랑 같이 주식 봐주시는 공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0년 대계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에 대한 기준 잡기에서는 6월 달에 약간의 울퉁불퉁한 서머 랠리를 기대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소비나 이쪽 연착륙의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것처럼 또 마우스 컨트롤로 시장과 증시를 핸들링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비미국 쪽으로도 조기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달러와 증시를 봐야 되는 분위기겠지만 돈들이 조금씩 숨통이 트인다 보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5월달 양봉을 기대했지만 중순부터 나왔던 돌발 이슈로 인해서 선조정을 2달간 미리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6월달은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수급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여전히 11월 미국 대선까지가 큰 전제이기 때문에 AI 버블에 잘 탑승하고 계시자, 주도주 위주로 잘 들고 계시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그다음 삼전도 계속 보고 있죠. 들고 있는 거 있고요. 자, 수급적으로 금리나 모멘텀을 크게 보면서 알테오젠을 우리나라 수급 바이오 1픽으로 봅니다. 자, 그 뒤에 변동은 있지만 좀 약하지만 3천당 리가캔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테마즈 워낙 날고 뛰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큰 수급 스토리 괜찮은 것 중에 골라서 APR 잘 키워가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제주 반도체 관종 넣어드렸던 제주 반도체 얘기를 드릴 거고, 자, YC나 DY 같은 개별 질문 주신 분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덜 됐죠. 2, 3주 전인가 제가 이제 세린메이 아니다. 4월 말이었네요. 그때 하이브 뉴진스 얘기하면서 세린메이 금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월봉이 코스피도 온봉이 돼버렸죠. 뭐 급은 안 했는데 지수는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목들은 사실 다 올랐어요. 월봉 보시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그다음 셀트리온, 알테오젠 다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는 좀 안 좋고 그랬지만 우리는 잘 선방하고 수익 났던 그런 5월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또 더 약해졌어요. 지금 신저가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약할 때는 안 보지만 제가 오늘 한번 언급을 살짝 드리겠지만 이게 살짝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 보는 측면에서 주도주는 11월 달까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여전히 저는 바닥권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자, 바이오의 HLB 이슈도 있었고 공묘다는 금투세 이런 것들이 5월 달에 엄청 저희를 괴롭혔던 돌발악재입니다. 자, 지나 보면 그렇게 중반까지 잘 가고 양봉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수급적 변모가 있을 때는 돌발악재에 대응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는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개별주 발굴 위주로 종목 얘기를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주식과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투자 마인드상 살짝 가볍게 들으세요. 항상 저는 뉘앙스를 본다는, 전체로 뉘앙스를 본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너무 미국을 좋게 보세요. 너무 미국을 좋게 보시고 엔비디아 물론 중장투로 들고 있는 거는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 보면 또 되게 변동이 심하죠. 엔비디아 테마 같은 것도 그렇고 여전히 미국은 성장 어닝 주도주기 때문에 중장투 하시기 때문에 홀딩 위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국장을 너무너무 안 좋게 보고 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도 좀 있지만 너무 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장 그랬기 때문에. 자, 제가 좋아하는 수백억, 그다음 텐백억 종목이랑 또 우리를 발굴하고 매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것처럼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좀 좋게 보세요. 제가 보는 어떤 투자 매매 기법은 수급 분석입니다. 시장을 제가 우선 하지만 빅수급 분석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가죠. 거기에 여유를 좀 가지면서 빅수급의 유익과 엑시스의 분위기를 저는 가장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장과 같이 보면서 집중도 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작년도부터 올해도 특히 변동성 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면 2008년에 그렇게 서프라임 박살나고 2015년, 17년
이제 펀드가 없어지면서 개인들이 막 이렇게 정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인 상대는 안 되지만 단타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수백억, 텐배가 만들면서 자, 수년간의 국장의 변화가 뭐냐면 정말 개인분들이 더 스마트해졌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내용도 다 보시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장투할 분들이 확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또 엄청 많이 하십니다. 트레이닝 보면 전부 유튜브에서 오늘 뭐 살래? 오늘 뭐가 좋아? 몇 푼 놓고 빠지고 사고 팔고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트렌드예요. 장투는 조용하시니까 되게 트렌드가 단기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스윙이나 단기 중에서도 유력하는 스윙 그 다음에 중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가운데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맞다 봅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환호하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수익 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스윙과 중기 투자 이 바벨 전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작전들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뭐 진짜 예전에 보면 작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막 가둬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적기를 넘기고 받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수급 작전을 많이 했는데 자, 요즘은 개인들이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단타를 치겠지만. 그래서 언론이나 뉴스, SNS, 요새 텔레그램, 카톡방 진짜 많잖아요. 야, 우리 동호회다. 뭐 이거 좋다, 나쁘다. 확 샀다 팔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뉴스 나왔던데. 그렇게 개인들의 수급을 SNS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사세요, 파세요 하면서. 이런 거 안 좋다 했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이 더 변동이나 변칙이 더 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좀 그룹에서 나쁜 그룹에서 단타 속임수를 되게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 휩소, 페이크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올라가려다가 신고가 돌파했다 빼고 신저가 내려다가 빠져서 손절치면 다시 땡기고 이런 거를 길게 보는 외국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타 플레이 트레이딩 쪽에서는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시장 보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크고 안정적인 단기도 스윙 위주로 큰 급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들의 습성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스타일이죠. 근데 저는 성장 위주 투자를 하고 어닝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흑자 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단타 치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적자 나는 거 잘 안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적자 났고 수년 동안 안 좋다. 언제 아웃될지 몰라요. 언제 아웃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닝 흑자 나고 좋은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시총 제가 1, 2천억 이하는 웬만하면 안 한다 했잖아요. 물론 이구 산업이 좀 그랬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하고 있지만 거래 캐퍼 실제로 많이 거래가 되고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해도 영향 안 줄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쪽 기준을 가져가셔야지만 오래 가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좀 만나는 분들 중에 저는 아니지만 자산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요새 사실은 작년 올해 정말 좋았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보다 채권 펀드는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내년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은데 이 사모펀드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립니다. 2018년에 사모펀드 라인부터 별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 후배가 근무하고 그래서 잘 듣고 그랬는데 사실 요새 사모펀드 가장 인기 있는 건 뭐냐면 공모주 사모펀드예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기본 3년이 기본이에요. 중간에 빼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사모펀드 들어가서 신규로 기관들이 IPO하고 상장시키고 먹고 나오고 보유세 때문에 또 팔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2, 3년 정도 기다리면 수익이 다 따블씩 나요.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뭐냐면 자산가들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단타 치고 뭐 이런 분들 보시면 1년, 2년 뒤에 돈이 따블씩 늘어 있습니까? 50%, 60% 수익 나 있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머리는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돈을 버는 거는 이 자산가들의 여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와 제가 하는 스타일의 여유, 나중에 진짜 수익이 늘어갈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정말 맞다 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블록딜을 좀 한다고 알아보고 있는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는데 K뱅크 아시죠? 요새 이제 비트코인 많이 하시니까 상장이 올해 하반기 가을쯤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사모펀드는 이미 1년, 2년 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6,000원대 들어가서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근래 보시면 이제 16,000원 정도 끌어대요. 이미 한 3배 정도 수익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분산 투자하고 괜찮은 것들 쌀 때 잡아 놓으시고 예과신 투자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가끔 얘기 드리는 제가 이제 부동산 오래 하셨던 분이 이제 계셔서 뭐 얘기 들으면
지금 전세까지 올라가고 서울 부동산 또 출렁출렁 그리고 있잖아요. 뭐 저희의 의견입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2020년, 21년이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너무 큰 버블이 생겼어요. 너무 큰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자산 시장, 빅머니, 어떤 빅자산의 부동산이 크게 틀기는 힘들다. 여전히 버블밤 터지고 소멸이 없는 우리나라 내수가 나쁜 기간이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들이 이쪽이 출렁거리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워낙 많이 빠진 또 지방들의 또 차별화되는 거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그 대구 사시는데 고민이 좀 많으시지만 많이 빠져서 오히려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것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사설 좀 드렸고요. 종목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이나 주도주 관련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여전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글로벌 주도 섹터는 AI 버블의 탑승, 이쪽 AI 반도체 종목이고요. 자, 주식이나 어떤 제가 사이클 논리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대선까지는 큰 주도주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주도주 계속 가져가시고 AI 내에서 뭐 엔비디아 하고 있는 플랫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B2B 있잖아요. 이쪽을 기존으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컨텐츠라든지 개인들한테 어떤 상품이 메리트 있게 다가올까, 이제 B2C까지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보면서 할게요. 이제 자, 엔비디아가 1200까지는 안 갔죠. 1100 몇씩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장주 저점 땡기고 출렁거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어차피 뭐 2분기 실적이 8월달에 나와요. 1분기에 워낙 또 한전이 진짜 다이나믹한 생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그냥 또 편하게 가져갈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50불 1050불 건조되면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대형주의 타이밍 같은 것들은 좀 맞을 거예요.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애플과 이제 애플이 조금 올랐고 엔비디아 빠지긴 했는데 시총이 싸움이 되게 격렬하죠. 되게 격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6월 10일 날 다음 주입니다. 그죠? 6월 10일 날 주식 분할 입고되고 수급 흐름 볼 거예요. 자, 이제 $100 됩니다. 쌉니다.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슈팅하고 대중들 유입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 이후의 흐름을 잘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애플의 WWDC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AI 폰과 AI PC를 빅테크들이 키우려고 하고 관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온디바이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달도 미리 얘기 드리는데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어놨는데 GPT-3가 오픈 AI, 뭐 작년에 또 알트만 스킵은 말도 많았고 MS랑 잘 붙어서 성장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100 있을 때 2023년 초죠.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막 사기 올라가기 했을 때 이때가 이제 GPT-3 버전, 3 버전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나 AI가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2차전지였기 때문에 안 봤는데 이때 그 5배 올랐을 때 GPT가 3, 4, 5, 그 다음에 5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AGI까지는 아니지만 AI의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GPT-5가 여러 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샘 알트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던 GPT-4o 4월달이었죠. 1월달에 나왔던 텍스트 치면 영상을 막 만들어주는 소라 이런 것처럼 혁신과 AI 스토리를 키워갈 수 있는 GPT-5는 또 커다란 이슈가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AI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대선까지.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GPT-3는 어떤 그 계속 지금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파라미터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파라미터가 이제 그냥 개념만 보세요. 1750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초였죠. 자, 얼마 전에 나왔던 GPT-5, 4는 이게 10배 정도 늘어서 조단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 같은 게 한 1조에서 3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GPT-5에서 희망을 키워갈 계속 밀어붙여야 될 AI가 그 바라고 있는 인공지능의 거의 고단수, 고영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1000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대요. 지금 조단이 현재보다 1000배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전까지는 AI 가속기가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계속 쓰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꺾일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 해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규모가 커지잖아요.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서는 저희는 스케일적으로 마진율, 마진율을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6월 달에 또 이슈가 있겠지만 2월 달 실적이 나오는 8월 말까지는 좀 편하게 보자. 왔다 갔다 10% 왔다 갔다 해도 별미 없이 중장투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20% 팔아놓고 8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보는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AI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핫한 인물, 수년 전에 어떤 머스크 형처럼 그 엔비디아의 젠순왕 대표랑 오픈 AI, MS에 같이 하고 있는 샘 알트만을 계속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계속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장 볼게요. 먼저 하이닉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19만원부터 18만 5천원 사이, 여기서는 또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저희도 사실 뭐 단기해도 되죠. 근데 이 사이가 사실 크다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데 어쨌든 대형주니까 HBM 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암만 저항을 본다 하더라도 별로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쇼트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투자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수급 분석상 자, 외국인이 좀 팝니다. 좀 팔죠. 좀 파는데 삼성전자가 5월 중순부터 팔았어요. 그리고 콜테스트니 뭐니 우리나라를 일부러 좀 고랑을 만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30만원까지 보고 있지만 이 외국인 수급을 볼 거예요. 6월달 들어서 분명히 외국인이 조금 팔아주면 기한이 붙을 겁니다. 또 거기에서 개인들이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닥 만들어가는 예전 흐름 보면 주격상 21선을 깨요. 깨도 됩니다. 왜? 성격이 그래요. 항상 깨잖아요. 보세요. 항상 깬다니까요. 얘는 깨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깨더라 밑에서 사는 구간으로 보자. 자, 그리고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되게 밀고 있거든요. 말씀도 드리겠지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밸류 등 성장성 보시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싸고 밸류가 싼 겁니다. 예전에 올해는 그게 먹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전에 좋게 보세요. 자, 한미반도체 주말에 뉴스도 막 나오고 있던데 5일선에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렇죠. 수급이 빅수급이 파놨느냐? 없어요.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17만원 등락이 있더라도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건들 필요 없이 우리는 계속 가져가야 될 흐름 보고 어젠가 그제 이제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런 뉴스를 냈더라고요. 이제 한미반도체 독주가 끝났다. 한미반도체 이제 큰일 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적었던데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기사와 언플과 이런 걸로 되게 이용을 되게 많이 해요.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작전에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정밀기계가 뭐 좋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삼전과 한미반도체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 정밀기계하고도 사실은 이 직원이 넘어가서 한미반도체 직원이 넘어가서 하나 정밀이랑도 소송이 좀 붙은 게 있어요. 애들이 졌어요. 이번에 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계 몇 대 들어 넘어가는 가지고 하나 정밀기계 관련 주식 살 것도 없습니다. 큰 음상 뭐 삼전이 그렇다 해서 하이닉스 안 흔들리는 것처럼 앞으로 뭐 진짜 이런 쇼티지 업계에서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메인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하고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한번 더 뛰었거든요. 자,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 노골적으로 밀어줍니다. 알고 계시죠? 마이크론 엄청 밀어주거든요. 물론 엔비디아만큼 못하겠지만 여전히 앞으로 마이크론이 보고 있는 낸드도 그다음 D램도 그다음 HBM 성장성도 보면서 마이크론 밀어주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정말 좋은 거예요. 마이크론을 가기 위해서 수요를 나왔던 거는 한미반도체 TC 본드 장비입니다. 얘 없었으면 마이크론 그렇게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을 더 봐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미국이 돈을 그렇게 밀어준다 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수십조 갖다 붓는다 해서 잘 올라갑니까? 인텔 시대가 변했잖아요. 제가 이제 쇼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밀어준다 해서 마이크론이 좋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많이 싸고 수급적 볼 수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잘 들고 있자.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를 좀 쓰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주가에 조금은 반영됐다 보는데 제가 보고 듣고 하는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제 판단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당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스타일이 조금 옛날 스타일이야. 예, 한 5년 10년 전 반도체 스타일이라서 지금도 노조 파업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좀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3위 반도체를 완전히 다 엎어서 바꿀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어요. 뭐 되면 좋죠. 어쨌든 기대는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또 저희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때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3월달 초에 72,000원대, 72,800원대 매수를 해서 확 올랐어요. 야, 이때 팔걸.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중기주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큰 주고 크게 싣고 목표가 들고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작년 말에도 올해 초에 하이닉스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안 팝니다. 목표가까지는. 여기서 우리 또 주인이나 자상한 분도 좀 사셨던 분이 계셔서 요걸 얘기도 듣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기회예요. 뭐 지금 우리 샀는 가격 밑에 떨어지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오히려 못 샀는 분들, 비중 적은 분들은 또 74,000원, 5,000원대에서 제가 77,000원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한 3, 4%, 한 3%더 떨어졌는데 또 사도 된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팔지 못합니다. 그런 반도체 비중을 줄인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콜테스트나 노조 그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수와 함께 큰 줄하면서 때렸잖아. 외국인들이요. 외국인 때렸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이닉스와 삼전의 수급 시프트를 보면서 둘 다 저는 공략할 기회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뭐 말이 많다, 콜테스트 얘기 나오지만 지금 그 AMD하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동맹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해요. 안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MD는 한다고 보시고, HBM은.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6월부터 애플의 뭐 WWDC, AI 폰이나 PC 이런 얘기 계속 드리면서 온디바이스 관심을 제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 동향 어제 났어요. 올 수출 나왔고 더 좋아졌습니다. AI 당연히 반도체 좋은 거고요. 자, 중국이든 미국이든 반도체의 원래 큰 비중 큰 게가 D램이나 낸드 쪽이에요. HBM이 커지기 때문에 보는 거지, 성장성 때문에 보는 거지, 전체 반도체로 봤을 때는 올해 가봐야 20%가 안 돼요, 얘들이. 나머지 80%는 원래 D램이라든지 낸드나 SS 쪽이라고요. 이쪽이 계속 좋아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레거시가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뭐 그래 걱정을 해요. 2분기 실적 좋을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럴 때는 좀 자신감 있게 삼성전자 보시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 파업도 오래 안 갈 거예요. 지금 계속 붙어서 하고 있는 거 저는 보고, 제 친구놈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삼성 상무된 친구가 있습니다. 되게 빨리 됐는데 지금 얘들은 주 6일이 아니라 주 7일 근무예요. 오늘도 지금 근무하고 사람 만나고 있던데,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개별주 한번 볼게요. 개별주도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자, APR은 뭐 반도체 바이오 말씀드리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개별 바이오 발굴한 측면에서 26만 원부터 말씀드렸고 35만 원대 한 절반 정도 팔았죠. 근데 다시 32만 원, 4만 원에서 또 샀습니다. 사서 37만 원 또 팔았어요. 사실 이 폭을 보면 이게 이미 바닥부터 50% 넘게 올랐어요. 50% 올랐고 여기 사는 분들도 한 20% 올랐죠.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이렇게 개별주들은 좀 크게 사도 괜찮고 큰 흐름상 가는, 이때 살짝 페이크 있었지만 너무 양아치 무빙, 변칙이 없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도 투자할 때 편하십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는 거 그냥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일단 가져가면서 38만 원 꾸준하게 잘 돌파하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때 들어왔던 이유가 보호회수가 있어요. 상장주는 보호회수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호회수 때문에 신규주 할 때 있잖아요. 작년에 왜 말에 에코프로 머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크게 들어와서 이 보호회수의 공백이 6월달, 7월달 공백입니다. 그때 해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꾸준히 키워가시면 되는. APR 이거 왜 이렇게 집에서 하시는 피부과 기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성분 쓰시는 분 있으면 후기도 좀 얘기해 주시고 APR은 잘 보시면 추세 상방 좋습니다. 자, 그리고 YC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드릴까. YC랑 DY를 물어보셨는데, YC는 이거를 제가 트위터에서 물어보셨고, DY는 이제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YC가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DY 때 YC를 샀는 이유도 YC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YC가 지금 뉴스를 냈어요, 금요일날. 그러고 나서 제가 신고가 돌파될지 말지, 물론 이쪽에서 절반 정도 파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요때 17,000원 팔았잖아요. 요때 사가지고 14,000원대. 그리고 떨어졌는데 장 때문에 다시 한번 확 때렸어.
자, 개별주다 보니까 추세 20일선 꺼지고 안 좋다면서 확 땡겨버렸잖아요. 물론 이전에 수급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리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빨리 갔다 보면 되고, 자, 신고가 났습니다. 자, 신고가 났으면 또 관심 가져야 돼요. 야, 너무 비싸잖아. 우리 이때 팔아 어떻게 사? 그래도 사야 돼요. 근데 물론 얘가 스타일 보시면 올렸다가 음봉, 음봉 되게 많죠. 가는 것 같이 하다가 빠져서 나트 빼고 변동이 있습니다. 주식 수급의 성격이에요. 시총도 괜찮고 AGM 테마도 괜찮고 돈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올라온다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8,000원 그래서 이제 한 3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5배 기준으로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죠? 최소한 25,000원, 3만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YC는 제가 또 개별주로 보면서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 야, 그때 안 팔았는데 잘 됐다 하실 게 아니라 원래 파는 게 맞고 이때 빠졌다가 기준선 올라갈 때 다시 잡는 게 매매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이건 기준선 깨지진 않았죠. 어쨌든 악기는 깨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잘 갔고, 신고가 나는 흐름에 수급 스토리 다 줬기 때문에 계속 관종 가지고 있겠습니다. 같이 좋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DI 아니고 DI입니다. 자, DI는 제가 18,000원 꺼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8,000원 전에 19,000원 근처로 사고 있는 가격이었는데 18,700원에 약해서 절반을 줄였습니다. 약 손절한 거죠. 약간 손절한 거고 18,000원 깨질 때 다 때려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준선 깨졌기 때문에, 물론 그 밑에 기준선은 받치고 안 깨고 올라갔잖아요. 자, 개별적 물어보신 분한테는 안 판 분이 계셔서 16,450원 정도 꺼드렸어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안 깨지면 들고 가라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안 깨고 반등을 준 거죠. 혹시 가지고 계시면 여기 또 한번 걸리죠. 저는 이때 한 팔면 좋겠는데 못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좋고 다음은 신고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중에 HBM 테마 중에서는 YC가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은 익절하시는 게, 얼마나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매매를 하면 올라와서 비싼 게 아니라 큰 흐름 따라가면 또 앞에 엄청난 또 큰 수익이 보입니다. 그렇게 좀 크게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제주 반도체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주 반도체. 이걸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관종을 넣어드린다 하면 그때 확 사는 게 아닙니다. 사더라도 찔끔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같은 게 바닥권이라 하지만 장안 좋을 때 훅 빠지잖아요. 개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닥권이고 바닥 밴드라 해서 막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진짜 간다고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러면 바닥보다 좀 올라가더라도 그때 사는 게 맞습니다. 바닥 밴드라고 무조건 급하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자, 제주 반도체는 제가 22,000원에 선을 끊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작년 그 산타랠리 때 정말 효자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 모티랑 제주 반도체랑 또 한 게 뭐였죠? 참 두산 로봇 이런 세 개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요때부터 샀어요. 만원부터 사서 한 2만원대가 따블 정도 먹고 팔고, 요때도 팔고, 요때 또 이제 22,000원 사서 또 한 3만 근처 팔고, 이때 다 털었습니다. 또 혹시 남았는 거 못 판 분들이 있을까봐 이때 또 3월 말에 또 29,000원대 다 팔라 말씀드렸었어요. 잘 먹고 나왔던 거고, 실제로 작년 말 올해 1월때 올랐던 건 뭐냐면 이때 소라도 나왔지만 온 디바이스였어요. 야, PC, AI폰 나오네 하면서 분위기가 엔비디아하고 그 뒤쪽에 온 디바이스 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금양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금양을 잠깐 보고 넣어볼게요. 아직도 금양을 아쉬워한 분이 계시던데, 금양은 매매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2022년에 장 정말 안 좋았을 때 외국 2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2차전지 좀 모으자 했을 때가 2022년 말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양을 발굴했어요. 금양이 그때 10,000원대 저기 샀습니다. 10,000원대 사고, 맞나 다 찍어놨을 것 같은데, 그죠? 10,000원대 사서 2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10,000원 전에 돈이 크게 돌아왔고, 금양이 뭐 작전이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그거는 걔들끼리 경찰끼리 문제인 거지. 주식 내에서 큰 흐름 들어오고, 금양이 이게 적자 보는 기업도 아닙니다. 몽고에 무슨 광산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수급상 우리나라 특징상 개별주로 매매했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0,000원에 팔고, 그 다음 20,000원부터 40,000원까지 봤어요. 제가 40,000원까지 봤는데, 이때도 보면 2차전지 전에 애들이 오른 거죠. 2차전지 작년 상반기였으니까. 자, 이때 팔고 또 이때 또 팔고 한 40,000원부터는 조심했어요. 제가 왜?
5,000원부터 1배 났잖아요. 4만원부터. 그리고 양아치 수급이 났다면서 한동안 안 봤을 때가 있습니다. 자, 보면 안 봤을 때 조정받을 때 4만원부터 한 2만원까지 빠져요. 50% 빠지죠. 이때도 2만원짜리가 만 몇천 원까지 한 3, 40% 빠집니다. 근데 이 돈 들어왔던 수급들, 빅수급들, 들어왔던 수천억 엄청난 큰 돈들이 안 빠져요. 근데 조정을 한 3, 4개월 기어버립니다. 가격은 고점에서 개인들 죽어나게 50% 빼버려요.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수급 분석하고 하다 보면 여전히 빠진 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작년 1월, 2월부터 에코프로가 날아가죠. 그때 얘들은 편성되면서 다시 2만원짜리가 10만원, 9만원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5천원대부터 20배가 난 거죠. 이때 사도 5배가 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돈으로 또 밀어 올리고 끝났는 것 같았는데 7월달까지 2차전 슈팅이 또 나옵니다. 작년 상반기 2차전지 한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9만원짜리를 50% 빼요. 예, 4, 5만원까지 빼고 4, 5만원짜리를 또 20만원, 19만원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크게 나와요. 여기서 엘리엇 파동이 어떻다, 뭐 1파드, 2파드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 빅머니 체이싱이에요. 안 끝났으면 얘들은 기다린다니까요. 또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 맞는 시기에 맞는 시장과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얘는 정말 죽은 줄 알고 더 길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초에 2차전지 붙었고 에코프로부터 7월 달에 대중이 더 들어오면서 슈팅기에 한 번 더 비싸게 먹고 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운일 수도 있죠. 시장을 체인시한 과정이긴 한데 그 2차전지는 작년 7월 달에 슈팅이 나와서 단기로 피날레 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는 AI는 어떻죠? 안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든 올해 11월 달 말씀드리는 이유가 AI 버블에 탑승해야 될 시기는 아직 대중들의 슈팅, 급격한 마지막 피날레가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B2B 엔비디아 좋게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뭐 AI PC, 애플, WWDC 말씀드리면서 온 디바이스 된 기대를 조금 보고 있잖아요. 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애플 나왔는데 AI 그 아이폰 16 개떡 같은데 물론 그렇게는 안 할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대 흐름, AI 폰을 만들고 이 성장을 키우는 버블 과정에서 이 온 디바이스를 다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뭐 1월달 고점 치고 자, 똑같이 2, 3, 4, 5 거의 4개월, 5개월 쉬었습니다. 쉬고 제가 말씀드렸던 빅수급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22,000원 기준에서 제주반도체지. 22,000 기준에서 조금씩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세부적 보는 법도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22,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닥 밴드에서 무조건 확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뭔가 확 올라올 때 있습니다. 바닥에 못 샀잖아, 너무 올라갔잖아가 아니라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야지만 오래 안 기다리고 안 물립니다. 아시겠죠? 그때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22,000원부터 수급을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온 디바이스 이슈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관종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 2만원 초반에서 3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 40% 수익 납니다. 올라가면 38,000원, 4만원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빅수급주들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건 작전이 아니에요. 작전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아까 시장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사자, 붙여라 이렇게 작전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장 트렌드상 이 빅머니들은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보는 건데 큰 흐름상 나도 그냥 들고 있는 거야. 물론 그 사이 빠진 애도 있겠지만 아직 AI 안 꺼졌는데 한번 기회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받치는 또 애들도 있고 야, 간다 해서 더 붙이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자기들의 연락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보는 빅수급들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제주반도체가 지금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은 이렇게 기어버리면 안 봐요. 그래도 확 줄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확 급등하면 그때 또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은 이 대중을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빅머니들의 빅수급들의 무기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같이 몰려있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좀 타이밍을 보면서 가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관종 제주반도체 얘기를 꽤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 보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또 그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에 애플과 오픈 AI 협력 기대를 하고 있죠. 아마 할 거예요. 오픈 AI 잘 핫하니까 어쨌든 아이폰이나 뭐 시리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를
키울 것 같습니다. MS 코파일럿도 마찬가지고요. AI PC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리든 뭐든 실적 안 좋지만 뽑아내서 보면 AI PC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주요 포트 현재로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까지 보고 있고 알테오젠, 바이오로 말씀 안 드렸네요. 근데 바이오는 주중에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좋습니다. MSCI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급 기대를 하면서 6월달에 변동을 보고, 자, 삼천당은 제가 12만 원대에서 워낙 변동이 크다 그랬잖아요. 변동이 커서 얘들이 또 장난치고 어떻게 보면 페이크 주고 확 땡겨놨는데 여기서 돌파되면 13만 원 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강한 거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비중을 바꾸신 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투자 잘하신 거고, 여기서 그럼 안 되면 이거 줄여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되면 좀 보든지 그렇게 할게요. 알테오젠과. 자, 그다음 APR 여전히 좋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자, 관종인 제주반도체와 YC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말에 제가 매매한 것도 한번 얘기 드리는데,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 10%는 사실 쉽게 손절해요. 야, 5% 10% 어떻게 손절해가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건 최소 10% 이상 봅니다. 그 수십 프로 수익 나요. 더 올라가면 그보다 50% 60% 더블 이상 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 5% 10%는 급하게 안 해도 유익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APR도 여전히 수익 잘 나고 매매하고 있죠. 수십 프로 나고 있고, YC도 단기로 쳤지만 한 20% 15% 수익 났어요. 한 DY라든 이구산업은 다 약손절입니다. 자, 19,000원 사서 18,700원부터 살짝 긴순에 대한 매매죠. 자,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것들 안 하시면 매매를 못 하세요. 손절을 못 하면 매매를 못 합니다. 꼭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개별주 변동 있는 거는 이런 기준으로 가져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선, 목표가, 그 다음에 지지선 꼭 좀 봐주시면 매매가 좀 안정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앞으로 봐야 될 개별주, 그 다음 관종에 대한 종목도 드렸고요. 자, 여전히 이제 수급 측면, 시장 사이클 측면에서 작년 2차 전지는 물론 아주 끝난 건 아니에요. 내년에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이 그렇게 마무리가 작년 7월에 됐죠.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버블이 나온 과정에서 슈팅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슈팅 나올 때까지 우리 AI 버블에 탑승해 계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이거는 미국과 한국 글로벌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상방을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매크로 울퉁불퉁하다, 관심을 좀 적게 가지시라, 제가 좀 봐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지수 등락보다는 여전히 주도주 종목들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죠. 자, 오늘 주말도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머지 오후는 좀 힐링을 좀 하고 내일 또 6월 달에 또 한번 또 자신 있게 시장을 또 되새겨 볼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감사했습니다.